네, 2월 17일 수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날씨가 정말 추워요. 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파가 오면서 공장들이 일제히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분위기가 이전되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시황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날씨 얘기를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이 환경이 정말 좀 중요한 게 이게 북극 한파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북극에 비강이 많이 녹아가지고 겨울철에 올해 유달리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환경의 중요성이 비단 환경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의 어떤 공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텍사스 지역이 지금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한파가 와가지고요. 주민 대피령이 막 내려지고 전력 공급을 이제 차단하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공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반도체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나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전력을 이제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약간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전력 공급의 차질 그리고 공장 셧다운에 대한 우려 이게 뭐 지역적인 악재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14나노 공정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반도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품귀 현상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설 연휴 전후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반등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은 뭐 기관들 특히나 이제 금융 투자가 뭐 장 초반부터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지금 한 3, 4천억 가까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 특히나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이제 약간의 좀 악재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될 포인트예요. 다만 어찌 보면은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또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그냥 시장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회복하고 있는 구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뭐 일시적으로 이 금리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수급이 이제 조금 왜곡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추세적인 어떤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늘 뭐 장중에 좀 출렁거림 정도를 좀 잘 버틴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수혜주의 흐름은 일제히 지켜보자라는 네.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영민 DJ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제시해 주셨죠. 대림재질을 제시해 주셨는데 네. 제시해 주신 이후에 8%대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3% 이상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대림재지 뭐 지금 한 8%, 9% 정도 수익 나고 있는데 사실 작진 않은 수익이지만 지금 시장에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대림재지를 말씀드릴 때 뭐 쿠팡 때문에 지금 제지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고 있고 특히나 물류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또 한솔 로지스틱스까지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쿠팡의 이슈가 워낙 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물류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커머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 랠리가 나타나면서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 이제 강진수 아나운서께서 그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좀 정확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와 관련된 이 노이즈가 계속 좀 부각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테막 섹터의 이제 순환매가 전개가 좀 돼야 되거든요. 쿠팡 이슈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라든지 오늘은 또 정의선 또 회장이 로봇 또 기업에 방문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본격화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될 때 초입 구간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또 쿠팡 관련된 수혜주들을 무분별하게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대림재지 제가 어저께 딱 10% 정도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트레이딩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13,300원까지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편안하게 매수가 좀 됐고요. 14,7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으니까 한 3, 4% 정도 시세가 오늘 만약에 좀 더 붙여준다면 짧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림제지 제주주도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계시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 관점에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1월 15일에 언급해 주셨던 V원택을 가지고 네. 왔는데요. 뭐 이 종목은 2차 전지어도 디스플레이 쪽으로 주목을 받고 네. 있는데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예요. 네.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금 소진이 좀 되면서 뭐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렇고 물론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계속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2차 전지, 뭐 양극재, 소재, 그다음에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조금 소강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이 V원택 사실 이제 1월 중순에 여러분들께 12,000원짜리에서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한번 이렇게 발산을 하다가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좀 눌러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들면서 추세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V원택이라는 종목은 사실 2차 전지 제조 장비 쪽에서 매출의 한 70% 정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도 매출의 한 30%, LCD라든지 OLED의 이제 아픈 검사 장비 쪽에서 매출이 한 30%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주목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AP 시스템이라든지 SFA, 그동안에는 되게 좀 소외됐었던 OLED 장비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V원택도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방이 지금 워낙 좋잖아요. 2차 전지 쪽도 올해 아주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OLED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이미 V원택은 작년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성장을 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을 이제 넘어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가격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원택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올해 더 기대가 되는 네.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연말에 편입하셨던 해성 DS를 네. DS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네, 어쨌든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해성 DS, MC넥스가 올 초에 정말 화려하게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해성 DS 제가 차트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후속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해성 DS가 32,000원대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오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가격 반등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4만 원을 뚫었거든요. 매물 저항이 조금 강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4만 원짜리도 비교적 좀 쉽게 지금 뚫어내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쪽 이슈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일본의 이제 세계 3대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가 문 닫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한파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공장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 삼성전자 공장도 문을 닫았고 거기 텍사스에 또 어떤 공장이 있냐면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 1위 기업인 인피니온도 거기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가뜩이나 지금 수급이 차질에 빚고 있고 어찌 보면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들까지 계속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성 DS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가격이 이제 2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을 바라보면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좀 잘 잡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트레이딩 하기에는 더 좋거든요. 단기간점으로는 충분히 한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해성 DS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제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 코아시아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회사도 결국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코아시아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회사는 그래도 해성 DS에 비하면 충분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아시아도 추세적인 상승이 이제 초입에 놓여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딱 해보시면은 작년에는 유니트론텍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근데 3분기, 4분기 넘어오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구매를 하는 족족이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유니트론텍이 올해 상반기 때는 실적이 정말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유니트론텍도 한번 같이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편입하신 후에 거의 100% 가까운 네.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0% 가까운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코아시아와 또 유니트론텍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문자를 통해서 상담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9963번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명신산업을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비중이 20%라고 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좀 전장 쪽이 조금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명신산업이 이제 상장됐을 때 저도 지금 차트를 되게 오랜만에 열어보는데요. 상장됐을 때 워낙 좀 화끈하게 올랐었던 종목이에요. 테슬라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뭐 그날 상장된 첫날 시초가 13,000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거의 4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이제 연말이 딱 지나면서 단기 고점 부근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출회가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있잖아요. 구주 소위 말해서 상장되기 전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보호 예수가 딱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차익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45,000원대 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도 이제 제법 조금 커지셨는데 일단은 33,000원 정도 자리를 손절 라인 리스크 이제 구간으로 제가 가격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종가 기준으로 33,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조금 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45,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거래도 워낙 지금 소강 상태고 주가가 이제 약간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41,000원, 2,000원 정도 구간까지 반등 목표치를 놓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42,000원 구간까지 반등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3144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KT를 매수가가 23,900원에 비중을 10% 네.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더 들고 가셔도 될까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통신주를 진단해드릴 때 좀 무겁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T가 이틀 전에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했어요. 5G 이제 통신 투자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호재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KT가 어쨌든 통신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KT 덕분에 이틀 전에 이제 5G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뭐 KMW,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좀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짜리를 제법 강하게 이제 뚫어줬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완벽하게 저는 전환된 거라고 보여져요.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한번 붙어주면서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이제 조금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단기 관점으로 보면 한 28,000원 정도 자리,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32,000원 정도 자리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놓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최근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네. 28,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영민 DJ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네.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민 DJ님의 원샷 원킬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행히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상승 전환이 좀 되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오늘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악재 때문에 약간 조금 힘든 흐름인데 코스닥은 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주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28,0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시세가 좀 강하잖아요.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 막 2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어떤 로봇을 개발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로봇 청소기 개발, 로봇 플랫폼 개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T-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오늘 뭐 10% 이상 제법 강하게 좀 시세가 좀 붙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라운피플이라는 기업도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머신 비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 머신 비전 기술, 3D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검사 장비 쪽에 이제 진출을
진출을 해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한번 시세가 좀 붙었었잖아요. 후속주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운피플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정부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이 한번 강하게 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AI 머신 비전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공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조 공장에도 AI 머신 비전 이제 검사 장비가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공장 자동화 속에서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그야말로 핵심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 아주 큰 종목은 삼성 SDS 같은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ICT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하고 함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라운피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외에서 이제 AI 머신 비전을 이제 채택하는 채택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당장 이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작년에도 이제 적자였고 뭐 매출액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이지만,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구간일 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래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 쪽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자율주행 산업에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뭐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같은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딱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각광을 받고 시장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 2, 3년 지나면 분명히 이제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이제 바꿔나가는 기술이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진 않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의 점수를 좀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AI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8,00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차트의 그림을 보면 최근에 어쨌든 제법 조금 빠르게 상승을 하긴 했어요. 23,000원대 부근부터 28,000원까지 거의 쉬지 않고 눌림목 없이 이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5일선 이격 조정 정도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28,000원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뭐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시세가 붙어주면 바로 3만 원이잖아요. 앞자리가 이제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버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32,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샷 원킬 종목 라운피플로 잡아주셨는데요. AI 인공지능 쪽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보여지고 네. 있는 모습인데요. 목표가를 32,000원, 손절가를 2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57,400원의 인크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광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 특히나 이제 미디어랩 광고 기업들이 되게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스미디어가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뻗어가고 있는데, 나스미디어는 방금 제가 진단해드렸던 이제 KT가 투자를 한 미디어랩 디지털 광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제 편입을 하려고 하는 인크로스라는 기업은 KT가 아니라 SK텔레콤이 투자를 한 디지털 광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통신 기업들이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미디어랩 광고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고객의 인프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통신 가입자 숫자가 가장 많은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라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통신 가입자들의 고객 정보를 다 갖고 있겠죠.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객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텔레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객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광고라든지 미디어랩 광고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인크로스에 이제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크로스에 이제 SK라는 게 없어가지고 관계회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SK텔레콤이 인크로스의 지분 3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왜 그러면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느냐?
실제로는 이제 올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이제 침체를 좀 겪었고 올해는 미국이 경제 성장률이 거의 4%를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거의 뭐 6%, 7%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줄인 게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에요. 광고비, 마케팅 비용을 가장 많이 줄였었는데 올해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는 게 광고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도 광고 시장이 올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계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잉크로스의 이제 광고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빅데이터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고객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어요. 뭔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날씨가 추워서 겨울 패딩을 한번 검색해봤다고 치면 그걸 검색하고 저는 입고 있었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무슨 링크가 띠링 와요. 그 링크에 보면 겨울 패딩 할인하는 거 50% 할인하는 상품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내가 검색하거나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수요를 이제 걸러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맞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광고를 이제 하는 회사가 바로 잉크로스라든지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거든요. 어찌 보면은 쿠팡이라는 기업이 지금 플랫폼 기업 또 이커머스 기업으로 50조가 넘는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쿠팡이라는 기업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테마주들이 지금 같이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잉크로스 역시도 단순히 그냥 광고 기업이라기보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사업 분야로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한번 주목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목표 가격은 64,000원, 손절 가격은 5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의 잉크로스, KT의 나스미디어가 쟁탈전을 벌이고 네. 있는데요.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잉크로스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SK텔레콤의 티들 성장 가능성도 더 부각이 네.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64,000원까지 보신다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